혹시 녹조 라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조가 장관한 낙동강 모습이 마치 녹차 라떼랑 비슷하다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웃지 못할 녹조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답니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아프게 하는 낙동강 녹조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낙동강 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저 뉴스 보니까 좀 상당히 심각해 보이던데 지금 낙동강 녹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낙동강 전 구간이 그 녹조의 배양장 같은 상황이고요. 네네. 이 단계가 지금 경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 예. 대발생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로 녹조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이제 8월 하순인데도 불구하고 이 녹조 현상에 대해서 논란인데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는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와서 예. 녹조가 그렇게 이제 심하게 상글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온도 상승이 유지되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녹조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창녕보, 합천보, 함안보 구간이 네네. 가장 심하고요. 또 8개 보가 있는 상주보로부터 150km 구간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낙동강 네트워크를 포함한 환경단체에서 녹조 공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번 조사로 어떤 현상들이 밝혀졌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2012년 4대강 이전에는 물 흐름이 해백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오는데 8.6일이 걸렸는데 네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11배가 증가된 10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8개 보로 인한 정체 구간이 심한 것이고요. 네네. 저희 낙동강 네트워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무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공동조사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자는 제안들을 했지만은 네네. 국가가 실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시민조사단이라고 하는 낙동강 비질렌터 시민이 직접 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에 조사에 임했고요. 낙동강 거의 전 구간을 조사를 했고 이번 조사 내용에는 농업용수, 낙동강 물로 농사짓는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도 집중적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한 달 뒤쯤 되면은 이 결과를 국민에게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녹조 같은 경우에 독성이 있기도 해서 위험성도 있고 녹조 현상 발생을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래 저희가 우려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은 이 낙동강의 녹조를 환경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녹조가 남세균이라는 세균인데 이것이 이제 강압성 작용을 하면서 번식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녹조 라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중에서도 독소를 뿜어내는 시아노톡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간, 생식, 신경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적인 논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바가 있고요. 네네. 이거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소는 청산가리의 6,600배, 또 살충제 DDT의 20회에 넘어가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물을 먹고 있거나 이 물로 농사를 짓거나 이 물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이 독소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낙동강 물을 실제로 걸러서 먹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듣자니 지난 18일이죠. 녹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여기 저 일부 수문을 열거나 이 물을 좀 방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방류하는 방식을 그 클서 방류라 해서 중간에 있는 볼을 열어서 이제 녹조를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예. 이거는 이제 2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2차 영향. 창녕 합천보나 창녕 함안부의 문을 열면은 바로 부산 시민의 먹는 물인 메리나 울금 지수장으로 녹조가 떠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그 이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2년 전에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가덕도 거제까지 녹조가 떠밀려 가서 그랬었죠. 이 뇌신경을 하는 BMA라는 것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개방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요. 전체적인 개방을 통해서 물 흐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문을 완전히 열지 않는 또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낙동강의 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조가 이게 4대강 사업으로 6m에서 뭐 9m까지 이렇게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 준설 구간의 시양수 시설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물의 상류 부분에 이렇게 수충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시양수 시설을 개선해야만이 이 수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문을 열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문제를 상당히 그 정치적이거나 또 포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토목 세력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 이용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써야 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심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양수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양수 시설이 좀 표층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이 좀 빠지는 것 자체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농민분들하고 10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치수 시설 개선 사업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환경부에서는 이걸 시행을 조속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고요.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사실 치양수 시설 예산이 제로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낙동강 유역에서 농사 짓는 분의 안정적인 농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치양수 시설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농민들도 입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녹조 섞인 물이 논으로 흘러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시민조사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용역?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2002년 2월에 낙동강 쌀무 배추했어. 또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에서 농작물에서 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환경부에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이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분야에서 이 연구가 필요하고 또 시형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의 세종도를 열었을 때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6년간의 모니터링 결과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 확대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은 이게 녹조가 생기고 썩게 마련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낙동강 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였습니다.